주차는 근육 북톡 그 골목에서 만난 저자. 안녕하십니까. 북톡 MC 라일락드락 1956에서 하승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해주시면 예뻐요. 네, 오늘 오실 저자는 저보다 훨씬 멋있고 예쁜 우리 최영실 작가님이신데요. 작가님은 이번에 여행 산문집 지금 바다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을까를 저술하셨고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크든 작든 멀든 가깝든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가면 있는 것도 있고 기억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소환되기도 하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저기 갔는데 왜 난 그거 못 봤고 못 느꼈지? 해서 저의 빈 구석도 이렇게 찔러주고 또 좀 아련했던 기억들을 소환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못 가본 곳이 더 많아요. 여기 읽어보면. 그래서 막 찾아서 검색해서 여기가 어떤지 막 찾고 싶어서 궁금증도 일으키면서 여기 가야지 하면서 저장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분의 사유는 어떤 사유이길래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까지 생기는 개인적으로 참 멋진 책이다, 멋진 작가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최영실 작가님 바로 옆에 모셨는데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최영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걸로 알아요.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참석해준 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울산에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실입니다. 저는 주로 글을 SNS는 페이스북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게 됐고요. 지금은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여행 산문집이 나오다 보니까 여행 작가님이라고 다들 말씀 많이 하시고 제가 올리는 글도 주로 여행에 관한 글들을 많이 올리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제1일보 신문에 최영실의 소소살롱이라는 문화예술 칼럼 쓰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행 에세이 훌훌헐헐이라는 지면으로 사진과 글을 함께 싣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와우, 이렇게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름이 소소살롱 훌훌헐헐 정말 참신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페이스북에서 사진 살짝 봤는데 사진 정말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진 적당히 찍어서 올리셨다가는 작가님이 만족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행 후 쓴 산문집이에요. 그래서 이 산문집이 나온 게 제가 알기로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11월 달까지 그죠? 네, 한돌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 12월에 나오고 나서 12월에 여기서 사인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이동훈 선생님 저기 몽실탁구장 그죠. 이동훈 선생님이랑 같이. 그죠? 네. 또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이동훈 씨는 기억 못 하시는군요. 기괴하게. 네. 책에 보면 진짜 여행은 그곳에서 돌아온 후부터 시작된다. 이러면서 나는 느린 여행을 한다라는 게 네. 작가의 말에 있던데요. 네. 여행과 관련된 산문집이니 분명 여행을 좋아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것을 네. 또 이렇게 글로 엮어서 네. 책까지 내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여행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 면에서 여기에 나온 여행 글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여행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그렇거든요. 이제 젊었을 때 회사 다니고 이럴 때 진짜 휴가 시작되는 전날 저녁에 온갖 짐을 차에다 싣고 휴가 끝나는 마지막 밤 12시까지 채워가지고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전국을 쏘다니던 그런 젊은 시절도 있긴 한데 그때의 여행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계기는 저도 좀 뭐랄까 굉장히 많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아픈 적이 있었는데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그렇게 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나고서 제가 제일 그전에는 왜 이렇게 사는 게 바쁜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으면은 시간이 없고 또 시간이 막 생겼어. 그런데 돈이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다가 근데 살아나니까 이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몸이 회복된 뒤에 바로 짐을 챙겨서 그냥 인도로 그냥 갔어요. 진짜 훌훌훌훌. 와. 그때부터 이제 여행이 시작됐고 제가 생각하는 다른 의미의 어떤 여행이 친구처럼 그렇게 돼서 그리고 책은 지금 화기사에서 나왔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여행 글을 쓰거나 책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맨날 쏟아낼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아시는 신문사 국장님한테 제가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면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그렇게 해주신 거에서 이제 그게 약속이 된 거죠. 숙제처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5년 정도 되고 지금도 여행 글 쓰는 게 좀 지겹고 그렇긴 해도 지속성을 위해서 숙제처럼 계속 또 가족들한테 나 이거 요번에 이제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 이러면 요번에 또 거기 글을 써야 돼 이러면서 그래 신문 나오면 이렇게 그냥 신문 툭 던져주면 다음에 갈 때 뭐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또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들이 모여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멋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모두가 바라는 삶 아니에요. 그죠? 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 핑계는 필요한데 그 핑계가 이렇게 또 책으로 나오고 북토크도 하고 네. 네, 너무너무 부러운 삶인 것 같아요. 이제 책으로 조금 한 걸음 살짝 들어가면 제재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책은 그 글감 자체가 다 여행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여행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가본 데를 한번 세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국은 한 7군데가 저도 가봤고 외국은 한 3군데 정도 가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느끼지 못한 걸 많이 느끼시고 본 걸 보지 못한 걸 많이 보셨는데 이런 여행지를 선택할 때 혹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여행은 여러분들도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 동훈 선생님도 페이스북에 맨날 네. 올리는 거 보면 주말마다 진짜 집에 있는 적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글을 쓸 때 제가 이제 딱 여러 정보를 위한 여행 글이 있고 여러 방향의 여행 글이 있는데 저는 글을 쓸 때 뭔가 딱 영감이 그 여행지에 대한 영감이 딱 떠올라야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진짜 마음 먹고 돈을 들여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제주도를 갔다든지 막 이렇게 가족들이랑 갔다든지 아니면 혼자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또 몇 달 있다가 또 쓰는 글들도 있어요. 글들도 있는데 글이 딱 쓰고 싶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은 항상 하는 거지만 글이 쓰고 싶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뭐 친구랑 갔다 와가지고 제가 여행 글을 쓴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혼자 갔다 오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다녀오면 그런 여행 글이 써지고 또 저도 몰랐는데 이제 30편의 여행지가 있는데 여기 그 보면은 영양 그다음에 뭐 봉화 그 신안 증도 남해 이런 곳들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빨리 없어지는 소멸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번잡스러운 거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 저는 느꼈어요. 그
그게 23곳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놀랐는데 저는 이제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여행을 절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조용하고 그런 곳을 제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보면 진짜 호젓한 느낌의 정말 평상시에 우리가 검색해서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은 곳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저는 별표 해놨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행과 관련된 책이라 하면 장르가 어떠하든 기본적으로 사진 한두 컷 정도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 작가의 말은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네.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제가 글을 쓰면서 같이 시작한 게 사진인데 그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저는 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진전을 2번 했는데 저는 사진을 약간 추상적인 사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행지는 만약에 뭐 파리를 갔어요. 그래서 파리에 대해서 에펠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에펠탑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명하게 있어야 되죠. 네, 장항리 서 5층 석탑 이러면 그 석탑이 사진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문 지명 같은 데에 필요한 사진들은 제가 찍기는 하는데 네. 제가 선호하는 사진들이 아니에요. 여행 사진이 사실 그 신주현 선생님하고 책이 나올 때 사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말 오지를 너무 많이 좋은 곳을 많이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오는 여행가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게 저랑 좀 통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이미지에 고착돼 있으면 네. 사진 너무 잘 찍은 사진들이 많으니까 글이 읽혀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글은 이제 글을 쓸 때도 저는 사진보다 글을 읽으면서 같이 상상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저의 어떤 글의 방향성이기도 해요. 이미지는 본인들이 상상하고 저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이제 거기서부터 네.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에는 고착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거기에 완전히 현혹된 사람이에요. 네. 좋은 의미로.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그 이미지를 선생님께서 그려주시는 글대로 따라가면서 상상하니까 네. 정말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검색해서 그것을 보니까 네.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싶어서 훨씬 더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성공인 것 같아요. 네. 사진이 없는 게 그죠. 그리고 글이 너무 좋아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 이렇게 약간 흐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살짝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집중력 있게 여행 글인데 이렇게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림도 좀 봐가면서 거기에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가이드북이 아니라 네, 저는 좋은데. 그죠? 네. 가이드북이 아니라 산문집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조금 이제 내용을 볼게요, 선생님. 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읽었을 때는 가이드 같다는 느낌보다는 철학적 사유라든가 그리고 혹은 역사 문화라든가 혹은 그곳을 나한테 데려다 주는 정말 나를 거기다가 보여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의 책이었는데 이렇게 좀 특별했던 게 이 목차가 네. 마냥 네. 그리고 붉은 다시 이렇게 보통 뭐 1부, 2부, 3부라든가 뭐 산, 바다, 강이라든가 이런데 사실 이렇게 목차의 묶음의 제목이 분류가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류는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하기사 편집부에서 그러셨구나. 네. 편집을 하신 건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글을 다 드렸어요. 다 네.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발췌를 그 글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발췌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가님 글을 이렇게 싣고 싶다고 보내왔는데
진짜 마음이 통했는지 아. 희한하게 제가 너무 소중하게 아끼는 글들을 같이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 안고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마냥 다시 불구는 약간 섬과 또 외국 장소랑 이런 거를 분류를 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편집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좋아한다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네. 마음이 들었었어요. 다음은 우리가 보통 뭐 잘 그러진 않지만 여행 갔다 오면 하다못해 뭐 일기도 쓰고 네. 또 좀 쓰시는 분은 기행문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기행문 그러면 뭐 여정, 견문, 감상해서 몇 시에 어디 갔다 오고 거기서 뭘 봤고 뭘 느꼈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선생님 책을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네. 근데 그게 막 넘나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거에는 사유가 더 크고 어떤 거에는 감상이 더 크고 어떤 거에는 견문이 더 큰데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정말 느꼈으면 좋은 것들, 알았으면 좋은 것들, 사유했으면 좋은 것들 이렇게 다 되게 잘 버무러진 느낌이 들어요. 네. 아마 분명히 여행을 산문화하실 때는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써보겠다. 네. 네. 혹시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쓰게 되셨는지, 어떤 고민들이 이렇게 녹아났는지. 네. 그 여행글이 굉장히 여행을 다 다니잖아요. 그 여행글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여행글 쓰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게요. 쓰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아니고 읽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저도 책을 좋아하는 책을 많이 사서 보는 편인데 제가 제일 안 읽는 게 남이 쓴 여행기 같아요. 이제 진짜 여행기가 몰입이 되게 잘 처음부터 끝까지 필진력 있게 막 나가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제가 하는 이제 방법은 뭐냐면은 그 여행지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저의 어떤 여행기에 궁금함? 사람들한테 신비함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글을 이제 읽다 보면은 조금 어떤 패턴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한 페이지 정도를 읽어도 어디를 간 거지?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파리를 간다. 오늘 파리 비행기를 타고 무슨 공항에 내려도 이렇게 시작해서 지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느낌으로 제가 먼저 막 이제 상상을 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계속 책을 읽을 거잖아요. 약간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도록이면 정보를 많이 숨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경주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만약에 무슨 시대에 몇 년도에 이 탑이 생겼다 이런 글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과거에 한 1000년 전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그 절이 바람만 휑하게 지나가는 그 유명한 폐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은 호기심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여행지를 가면은 그 노트북이라든지 필기 같은 거를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그곳에서 내가 이 여행에서 왔을 때 뭐가 가장 나를 마음을 흔들까 이런 거를 한 문장만 딱 진짜 한 줄만 딱 마음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1년 뒤에도 그때 그 얘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간직하고 항상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곳들도 많은데 아주 사소한 곳이라도 굉장히 길거나 뭐 멀거나 비싼 돈을 들여서 가지 않아도 정말 내 마음에서 설레고 흔들리고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책이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여행기를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소설처럼. 제가 100%
이 글에 나온 그 여행기가 진실일까 이게 페이스북을 하면은 막 이제 여행기를 한 번씩 제가 올려요. 사람들이 이제 글을 봐야 나중에 이제 책도 사고 하니까 올리면은 너무 막 댓글에 막 너무 가고 싶다고 어떻게 이런 곳이 있었냐고 막 이러는데 갔다 오고 나면 친하신 분들이 막 저보고 사기친다고 저 별표했는데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갔다 오면 진짜 별거 없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냐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취향이 다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는 거죠. 저 느낌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30%는 제가 상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산문화할 때 제가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울산에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신 분들이 사진도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정말 좋은 곳을 많이 다녀오시는데 이제 책을 못 내고 계시다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글을 보내주셔가지고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거죠. 일기처럼. 예. 그래서 너무 자기가 본 거를 막 이제 못 알려가지고 그렇게 막 하지 말고 그냥 다 잊고 좀 비밀스럽게 좀 그렇게 글을 시작하는 게 여행 산문집이 어떨까 제 취향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갔던 곳을 읽잖아요. 네. 읽으면 그곳이 그렇게 상상이 되어져요.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들이. 그래서 분명히 거짓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단연코 거짓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보고 느낀 그 스펙트럼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 책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저는 정말 선생님 한 문장 그러시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승미 너는 어떤 느낌으로 한 문장이 나와라고 했을 때 선생님 산문집을 읽으면서 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리고 현재가 투영되는 공간을 선생님은 여행지로 두신 것 같고 그것이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틀리진 않나요 그게? 네, 저기 작가 서문에 네. 잠깐 책을 보면은 네. 대표님이 저자 양력을 좀 보내주세요 선생님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책 화면에 나와 있는 요거를 보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다 있고 지나간 것은 다가올 것들의 예감이다. 나의 여행은 비가역적 시간을 수평 위에 점으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는데 여행이 그런 것 같아요. 공간을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공간 확장도 되지만 그곳에서는 항상 그곳만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저한테는 굉장히 연장선에서 인간이 뭐 진리라고 하면 죽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어떤 시간과 공간과 그런 거를 확장하는 방법이 여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문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작품 전반에 여행지가 시공간을 초월한 사유로 이렇게 그림이 펴진다는 느낌을 네. 많이 받았습니다. 작품 중에서 혹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쓰셨는 작품 네. 중에서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하고 같이. 네, 지금 이 30편은 제가 어떤 매체에 공개를 하던지 안 그러면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워낙 글이 조금 약간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만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이런 느낌요. 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부인 윤정희 여사를 표현하기를 우리 부인은 아무리 땅에 끌어내리려고 해도 항상 풍선처럼 떠오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배우고 또 이제 약간 이 배우들이 약간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약간 꿈을 꾸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약간 저도 현실에 이렇게 자꾸 현실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약간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네. 항상 떠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정말 현실에 발을 두지 않았다면 그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의 이야기를 사유화해서 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 여러 여행지가 나와요, 말씀하신 네, 대로. 네, 네. 그죠? 한국이 24군데고 그 외국이 한 10군데 정도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제가 갔던 것 중에서 작품까지 다 하니까 예를 들면 소록도라든가 개인적으로 봉정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푸놈펜이 되게 개인적으로 막 기억이 많이 남아요. 원달러 그 잊을 수가 없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작가님은 이 여행지들 중에서 가장 좀 특별했던 여행지가 혹시 있으세요? 네. 아까 질문이 기억에 남는 여행지였다, 그죠? 네, 어, 기억에 남는 작품. 네. 기억에 남는 여행지하고 특별했던 여행지를 소개를 드리면은 기억에 남는 여행은 진짜 혼자 간 여행밖에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공정사도 네, 비 오는 날 혼자 갔거든요. 이게 저는 좀 여행지를 선택할 때 이왕이면은 가성비가 좋을 때 좀 떠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사 같은 데도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걸 하면은 좀 비싸잖아요.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 코로나 때 이제 무료로 다 개방을 했어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데 무료로 다 개방을 해서 제가 몇 군데에 템플스테이를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가려면 조금 그런데 이제 무료니까 이제 가보면 너무 좋겠다 해서 갔는데 역시 사람이 너무 없고 네, 그래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신안 증도 여행이 좋았어요. 보통 자가 운전을 하는데 울산에서 그 신안까지 5시간이 걸리거든요. 안 쉬고. 제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휴게소를 한번 안 쉬고 5시간을 운전한 게 여기 증도인 것 같아요. 그 증도에 가서 이제 제가 동해에 사니까 동해 바다는 약간 굉장히 힘차고 그다음에 뭐 파랗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서해의 바다는 제가 늘 여기 책 제목도 바다가 들어가지고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서해는 바다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양면성을 가진 그런 바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증도에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 붕괴 해변이 있어요. 자은도도 그렇고 거기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서해는 물이 빠지고 물이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해변이 굉장히 넓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시간을 보내고 바다를 보니까 이제 해변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붕괴 해변. 네, 진짜 아무도 없는 그 해변을 갔던 그런 기억들.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가면서 서해가 다가온다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스쳤던 그런 바다의 어떤 모습들이 3일을 이제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완전 물이 차서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매력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안 증도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붕괴 해변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특별했던 거는 아까 푸놈펜을 얘기를 했는데 푸놈펜을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친구가 거기서 이제 살고 있어가지고 여행을 갔다가 거기 간 길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베트남 참전을 호치민에서 하셔가지고 고엽제 환자로 그
아프셔가지고 폐암 3기 진단을 그때 막 받으셨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를 이제 눕혀놓고 집에 이제 여행 스케줄이 그 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빠 내가 거기를 갔다 와야 된다 그랬더니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는 못 가지만 호치민에서 아빠가 계셨을 때 그런 얘기도 듣고 전쟁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거기를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그 버스를 호치민에서 친구들을 다 남겨두고 혼자 타고 호치민을 가서 며칠을 있다가 온 그 여행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 위안부도 있지만 전쟁의 그런 아픔을 상처를 다 사죄를 받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남겼는데 베트남 미군하고 우리나라 병사들이 또 호치민에서 라이따이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전쟁 고아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거기 젊은 여자 친구가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제 굉장히 똑똑한 영어를 잘하는 스마트한 베트남의 여자분을 소개시켜줘서 이제 가이드로 같이 다니라고 해서 그 여자분한테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전쟁의 그런 상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약간 죄의식을 가지고 갔는데 조금 약간 홀가분하게 다녀와서 아빠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 여행이 제게는 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간 여행이에요. 세상 곳곳에 전쟁의 상처들이 또 현재 진행형이 많다 그죠? 네, 그런 특별한 의미. 네. 마지막 질문은 아닌데 책과 관련된 걸 마지막으로 한다면 지금 조금 전에 바다를 좋아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 예, 저도 증도를 갔는데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저도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유일까라는 힌트를 얻으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목이 지금 바다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을까? 그죠? 우리 여행 산문집이어서 또 여행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버스, 바다, 지금 질문형 이렇게 제목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지금 바다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을까? 들으면 알겠지만은 이 제목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제목은 아니에요. 제목은 아니고 약간 왜 4월 말 4월 중순 경에는 약간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잖아요. 울산에 이제 벚꽃 피는 데가 되게 많은데 제가 밤에 잘 안 다니거든요. 밤에 잘 안 다니는데 봄밤을 되게 좋아해요. 봄밤을 되게 좋아하는데 벚꽃이 막 흩날릴 때 있잖아요. 벚꽃이 막 흩날린 근데 벚꽃이 눈처럼 막 흩날리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길을 걷다가 집에가 들어가기 싫은 거죠. 집에가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버스를 타고 바다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 주변에 지금 바다 갈래 하고 얘기하면 누가 가줄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바다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을까는 버스를 탈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북토크 마치고 지금 1시간이면 바다 가잖아요. 지금 바다 가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가자고 하면? 술을 안 마셨으면 갈 건데. 네. 제가 생각해보면은 20대에는 진짜 친구들이랑 우리 지금 갈까? 막 이러면서 막 떠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내일 아침밥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저녁에 또 뭐 몇 시에 또 집에 들어가고 또 버스가 끊기면 또 어떻게 집에 가고 막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철없을 때 그냥 확 하고 싶은 걸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제 제목에는 지금의 액센트를 두고 싶어요. 음. 내일 받아갈래? 이러면은 아 저 여자 일이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지금 가 이런 거 당장. 그런 느낌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여행은 불시에 가는 여행이 또 다른 의미와 기쁨을 주잖아요. 네. 아, 그런 의미였군요. 제 책 표지에다가 지금의 별표를 치고 네.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 책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네, 네. 그래도 혹시나 이 책을 어떤 독자들이 읽으면 좋을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네. 책을 소개한다면 네. 특히 어떤 분이 산문집을 읽으면 좋은지,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좀 다가갔으면 좋을지요. 네. 그 책을 제가 아끼는 건 아닌데 책을 진짜 안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책을 주면은 다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책을 진짜 안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책이 나오고 책을 함부로 아는 사람이라고 야 나 책 나왔어 좀 읽어봐 이러면서 주지를 않았거든요. 주지를 않았는데 이게 책이 너무 좋은 게 이제 좀 트렁크에 저도 한 열 몇 권이 실려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강진에서 제가 일주일 정도 머무른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숙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숙박하시는 분들은 숙박하시느라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장소에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집을 못 비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못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파트 앞에 20년 동안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부부가 있거든요.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옛날에 수퍼를 하셨어요. 수퍼를 하셨는데 어디를 자식들이 가자 그러면은 하루 문을 닫으면 이제 돈이 몇십만 원이 비고 하니까는 부모님들이 진짜 뭐 어디 가자면 잘 안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와 1년 365일 문이 닫는 일이 없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 과일가게 앞에 부부가 그렇게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행을 갔을 때 숙박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과일가게의 부부, 그 다음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 너무 힘들어서 다 돈은 많이 벌지는 몰라도 여행을 못 가시니까 제가 책을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랄라 카페 돈쌤도 너무 그죠. 그런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여행을 많이 떠나고 싶지만 몸이 아직 현실이 그렇지가 못해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드리고 대리 여행을 이제 하는 거. 책도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분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리 아픈 노인분들, 약간 회상 이런 것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좋아하시고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조금 뜻밖의 대답이셨죠? 보통 책을 어떤 분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좀 팔기도 해야 되고 좀 소문도 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커스로 대답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어쩌면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버스 운전수 같습니다. 멋져요. 이번에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혹시 책 안 가지고 계신 분, 안 읽으신 분 많은 줄 알지만요. 읽으신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궁금증이 많이 생기셔서 아마 소장하고 싶은 책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앞서도 광고를 드렸지만 책에 대한 내용 아니어야 돼요. 지금 들어보시면 우리 작가님께서 여행과 사유와 그리고 그 마음들이 어떤지 좀 느껴지셨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자체에 대한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몸무게 키 이런 거 빼고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없으시면 제가 호명해야 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한번 질문해 주실 분 계세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께서 질문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쌤 성함하고 같이. 네. 박수자고요. 저는 여기 참석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많이 아프셨다고 했잖아요. 그 많이 아프시고 나서 여행을 이제 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 여행이 그 본인의 그 몸의 아픔과 또 그것을 극복하는 앞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다음 또 그 여행을 함으로써 그 아픔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힘이 됐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네. 많이 아프기도 했는데 이제 뭐랄까 약간 완벽주의 너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내가 허점이 없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완벽주의로 살아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사람들이 가끔 같이 여행을 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놀래요. 평상시에 보던 제가 아니고 여행지에 가서 완전 딴 사람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집 밖에를 잘 안 나가는데 너무 활달하고 호기심이 많고 막 다니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좋아해요. 그 뭐냐면은 그리스 철학자 비아스라고 있는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은 보통 전쟁을 하면 짐을 꾸리잖아요. 짐을 꾸리는데 뭐 달러도 챙기고 반지도 챙기고 식량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피난을 갈 거잖아요. 근데 그 비아스는 아무것도 안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은 피난을 치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챙기고 있냐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이렇게 말한 문장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가서 보면 제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변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너무 한 곳에서 이제 머무르면은 일단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너무 내가 가면을 쓰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습의 나를 만나기 위한 여행 그런 거에 계속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닌 다른 최영실 그런 거에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 때는 집이 진짜 편하잖아요. 집에서 막 넷플릭스 영화 시리즈로 막 보고 먹고 하면 너무너무 편한 것도 있지만 뭐든 뭐 연애든 직장이든 돈이든 뭐 이렇게 안주하는 거 있잖아요. 익숙해지는 것과 항상 결별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느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는 망설이는 순간도 많겠지만 가서 하고 여행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정말 또 다른 내가 발견이 돼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하신 거죠? 네네. 네. 자아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는 9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자아가 있고 좀 서브로 두는 자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느 공간에 갔을 때 더 발현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이 여행 갔을 때 그 변하신 모습은 또 다른 작가님의 본 모습이어서 저는 잠시 일찍 만나 호시탐탐 계속 쪼르고 있어요. 그 모습 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단 한 번만 주신다면 배낭을 메고 따라가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한 분 더 받아볼까 하는데 네.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하면 네. 여행 경비는 여행 중에
충당을 하시나요? 그 여행 경비랑 시간이 제일 문제잖아요. 시간은 제가 학원도 하고 여러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자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좀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인데 경비 자체는 제가 그렇게 주말에 다닌다거나 아주 좋은 곳에 묵는다거나 그렇지 않고 또 여행지를 선택할 때 약간 그 여기에 나온 타이중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다가 좀 이제 좀 또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디를 가지 하면서 막 비행기 프로모션 같은 게 막 나와 있잖아요. 근데 타이중 같은 경우도 왕복 비행기 8만 원 이랬거든요. 8만 원. 그러면은 타이중에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8만 원짜리 비행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일랜드 하면은 뭐 저기 타이페이 이런 데를 가는데 타이중 아무도 모르고 다 대구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거기도 너무 흥미로운 거죠. 8만 원이면 이제 무조건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비는 굉장히 돈을 안 들이고 사람들이 뭐 되게 팔자가 좋아서 맨날 여행 다니고 그러지 않은데 너무 안 멀어도 집 뒤에 산책을 하더라도 안 그러면은 진짜 그 공원 산책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을 나가더라도 그거를 여행처럼 떠나는 거죠. 약간 그런 노하우가 다니다 보면은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저렴하게. 그리고 또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개화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빨리 돈 모아가지고 내가 독일에서 한 달 살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랬더니 그분이 댓글로 그래놨더라고요. 여행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카드로 일단 비행기랑 호텔을 끊어 이러더라고요. 갔다 와서 이제 갚으면 된다고. 그만큼 여행이 떠나기가 진짜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간절하면 꼭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여행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광하고 여행은 다르죠. 그렇죠.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작가님은.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다면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정말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고 참 저한테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혹시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오늘 이 삶은집을 읽든 안 읽든 혹은 독자로서 혹은 오늘 참석해 주신 분으로서 드릴 말씀 혹은 이 토크를 마치는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같이 부탁드려요. 네, 요새 산문집이 요새가 아니고 요새 많이 나오기도 해요. 이게 그 코로나 때 못 나왔던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신간이 많이 나오는 시절을 진짜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간 북토크도 제가 이번 달에 지금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작가들이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축하를 하러 가는데 좀 1년이나 지난 책을 그 신중현 선생님께서 너무 이제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 좋은데 이제 조금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런 점에서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저도 이제 그 1년에 한 3,000권이 산문이 나오더라고요. 산문집이. 그러니까 진짜 한 두세 달만 지나면은 그 책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을 계속 겪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문의 거울이 지금 시리즈로 이 학위사에서 100번까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책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길이 남을 책을 만드신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바쁜 연말인데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좋은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 여행이라고 하면은 그 뽐뿌질하는 거 당장 내일 당장 떠나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행과 글이 이렇게 맛있게 버무러지면서 또 다른 사이와 상상을 낳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책 쳐주시고 울산에서 먼 걸음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해주신 우리 최영실 작가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서출판 향기사가 준비한 금요 북토크 골목에서 만난 저자 2022년도 8번째 순서가 오늘이었고요. 오늘로 올해 북토크는 이제 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2023년 금요 북토는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SNS에 올리도록 할 테니 그거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한 해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라일락드락 1956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북토크 골목에서 만난 저자 MC 하승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살짝 제가 시간을 조금 줄인 이유가 있어요. 번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상으로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그죠? 그래서 선생님 잠시 소개 좀 부탁드려요. 어떤 네. 내용인지. 지금 산문의 거울이 제가 8번째 여성 작가로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9번째 그 산문집이 하나가 학위사에서 나왔어요. 제목이 그린 노마드인데 이 김인자 작가님이라고 지금 대관령에서 살고 계신데 여행은 이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한비아 씨보다 더 많이 혼자 여행을 세계 여행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 책도 18권이 나오고 그렇게 좋은 저랑 굉장히 특별한 인연인데 어떻게 그 학위사의 산문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꼭 이 책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읽으셨으면 해서 또 작가님이 오늘 참석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작가님 그린 노마드의 책 한 부분을 우수아이야라고 있어. 우수아이야라고 남미대륙 제일 끝에 있는 지명인데 우수아이야 지명이 좀 약간 슬프지 않아요? 우수아이야. 우수아이야가 그 왕가희 감독 해피투게더에 나오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작가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소개하는 일부를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이 한 분 감사하게 낭독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끝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금요 북토크를 열고 오로지 홍보만을 보고 오셔서 이곳에서 정말 금요 북토크의 찐팬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작하기 전에 무례할 수도 있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마침 또 잘 읽는 분이 있다 하셔가지고 네 전문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수아이야, 우수아이야, 들어는 봤니? 우수아이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지명이 있었구나. 우수아이야, 세상의 끝이라는데 세상의 끝이어서 세상 끝만큼 아름답다는 우수아이야. 부에노스 아이레스 3063km, 남극 1000km, 알래스카 17846km, 불의 땅 티에라, 델푸에고, 마젤란 펭귄이 사는 남미 대륙의 끝. 우수아이야, 우수아이야, 슬픔을 반납하고 분노를 푸는 곳,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곳. 우수아이야, 세상 끝인 그곳까지 가서 내 손을 잡아줄 신은커녕 나를 버려줄 신조차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폭풍처럼 달려드는 외로움, 송곳 같은 바람이 온 몸을 찌르고 지나가도 풍경으로 아픔을 잊게 한다는 우수아이야. 우수아이야, 이 빛나는 이름 앞에서
나는 왜 눈물이 날까? 오직 하나, 슬픔을 버리기 위해 사람들은 세상 끝으로 모여들지만 가는 여정이 길고 혹독해 대개는 길 위에다 자신도 모르게 그 슬픔 흘려버려 남은 슬픔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마젤란 펭귄처럼 다시 사랑을 꿈꾼다는 우스아이야. 어느 나라 언어로 발음하더라도 세상 끝을 상징하는 풍경과 아름답기에 슬플 수밖에 없는 이름 우스아이야. 우스아이야. 그물에 걸려 올라온 장고기들이 큰 고기의 미끼가 되듯 사람들은 슬픔을 버리려 그곳까지 와. 왜 더 큰 슬픔을 안고 가는 것인지.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죠? 진짜 정말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스아이야. 좀 낯설고 생소한데 무엇인가 참 뭔가 가득 담긴 것 같아요. 우수한 아이가. 네, 선생님 혹시 뭐 첨언하실 내용은 없으시고? 네네. 네, 이 책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책 있으신 분 사인 받으시면 되고요. 바로 저희 사인 받기 전에 밖에 나가서 기념사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또 들어오면 다시 사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